오늘은 지난주 발생한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아쉬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평생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승합 차량이 한 대 서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뒷문도 열리고 사람도 뛰어나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차량은 스팀으로 세차를 하는 출장 세차 차량으로 스팀을 만들기 위해서 LPG 가스를 사용하는 스팀기를 차량 뒤쪽에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스 스팀기의 고장이나 가스 압력 용기의 이상으로 LP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유튜버는 차량 피해가 660여 대로 60억이 넘고 화재를 낸 차량의 대물 보상 한도가 1억밖에 되지 않아서 화재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정도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뒤쪽에 살펴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고 운전자가 보인 사고 직후의 모습입니다. 당황하는 모습 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순식간에 온몸에 2도의 화상을 입고 폭발 충격에 정신이 없었겠지만 화재를 보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신이 영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119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폭발 충격으로 전화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리기도 하지만 화재를 보고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한 시도는 좋았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행동인 화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기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너 개 건너서 하나씩은 있으니까 조금만 뛰어가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을 겁니다. 저는 사고자가 왜 소화기를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지하주차장이든 아파트 복도든 화재 발신기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앞쪽에 있는 투명한 판이 뒤로 밀리면서 화재 경보가 울게 됩니다. 발신기를 눌러서 작동된 화재 경보는 관리소에서 강제로 끄려고 해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경보음을 듣고 누군가 확인하러 왔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움은 LP 가스통을 갖고 다니면서 왜 그 흔한 차량용 소화기 하나 갖추고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작고 이쁜 차량용 소화기가 인터넷에 2, 3만 원에 판매합니다. 사진처럼 의자 밑에 설치하면 평소에 불편하지도 않고 평생 한 번쯤은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식 말고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헤어스프레이처럼 손가락으로 눌러서 쓸 수 있는 소화기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 2만 원대입니다. 이 작은 스프레이 소화기가 어느 정도의 불을 끌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소화 시범을 보이는 영상이 있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절대 업체 이름이나 제품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일 뿐입니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이 화면은 광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면 특이한 것이 식용유 화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용유, 즉 요리 과정에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끈다고 물을 뿌리면 불이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고 그 주변에 사람이 튀는 기름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뿌리는 스프레이 소화기를 사용하면 중학생만 돼도 불을 쉽게 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집 가스레인지 옆에 하나, 차에 하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재 영상을 보면서 느낀 아쉬움은 왜 스프링쿨러가 빨리 터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짧아서 그 뒤에 스프링쿨러가 터졌을 수도 있겠지만 화재 결과를 보면 불에 타거나 걸린 피해를 입은 차량이 660여 대, 화재 진압에 걸린 시간이 무려 3시간, 그리고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19억에 이르고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60억에서 100억에 이른다는 것을 봤을 때 스프링쿨러가 초기에 터지지 않아서 화재가 확대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 영상 밤낮으로 울어대는 소방경보기 정상인가? 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들이 소방경보 우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소방경보가 울면 관리를 잘 못해서 경보가 우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소방경보기가 울면 관리소에 전화해서 욕을 하고 강하게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부의 관리소이긴 하지만 소방수신기를 끄거나 지금처럼 스프링쿨러가 터지지 않도록 중간에 밸브를 잠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운전자, 그리고 세차업자, 그리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소장까지 소송에 휘말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차량의 보험 가입 금액이 1억밖에 되지 않으니 운전자, 세차업자를 탈탈 털어도 6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보험의 구상권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위탁관리 회사와 관리 책임자인 관리소장에게 청구가 될 것인데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큰 돈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겠지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도 미회수된 금액은 보험사의 피해로 확정이 되어서 차후에 전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구상이 추진될 겁니다. 피해액이 최대 100억까지 간다면 업체 몇 개가 녹아버릴 수준입니다. 오늘은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를 보면서 느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공짜인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